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매번 사연만 읽다가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씁니다. 제 인생에서 30대는 힘겨웠던 것들만 생각나네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져 이런 글도 쓸 수 있게 되었지만요. 저는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갖은 알바를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도 제때 가지 못하였어요. 20대 중후반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이대로는 삶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비가 걱정이었지만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어떻게든 버텨보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대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끝나면 저녁엔 고깃집으로 달려가 불판을 닦으며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와 학업으로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던 와중에 저에게 백마탄 왕자님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시던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안쓰러워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불판을 닦으려고 하면 미리 다 닦아놓는 등 저의 일을 많이 덜어주었죠.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저조차도 좋은 감정이 싹틀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의 열심히 사는 모습에 마음이 갔다고 했어요. 다른 여자들이랑은 다르게 부지런하고 내 앞가림을 헤쳐나가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도 했죠. 그동안의 고생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사장님 몰래 연애가 시작되었죠. 고깃집 사장님 또한 여자인 몸으로 홀로 아들을 키워낸 분이셨어요. 고깃집 말고도 여관도 운영하고 계셨죠. 젊은 나이에 고생하여 자수성가 하셨죠. 사장님 눈을 피해 연애를 했을 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연애를 하던 도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을 하자 남자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몰수를 했고요. 처음엔 제가 좋다고 했던 사람도 임신을 하니 부담스러워졌는지 연락을 점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를 꼭 낳고 싶었거든요. 저기 사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청심환 하나 드시고 들어주세요. 사실 그동안 제가 민국 오빠랑 만나고 있었어요. 뭐?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뭐 어쩌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아주 웃기네, 얘.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조용조용 일 열심히 해서 기특하다 생각했더니 뒤에서 남의 아들을 꼬시고 있었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 뱃속에 민국 오빠 아이가 있어요. 민국 오빠가 연락이 안 돼요. 아이고, 기막혀. 지금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애를 배? 난 인정 못한다. 아니, 민국이 데리고 와. 사장님은 부정하셨어요. 너무 처참했죠. 사랑했지만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연락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와 그 모습을 보고 저만 비난하는 사장님을 보니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네요. 우여곡절 끝에 남자친구는 연락이 닿았어요. 그동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죠. 속상해서 그 앞에서 엉엉 울었네요. 남자친구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죠.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 있어? 애는 나 혼자만 가졌어? 오빠 애잖아. 나 이미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책임져. 뭐? 엄마한테 말했다고? 엄마 혈압 있는데 그걸 말하면 어떡해? 말을 해도 내가 말하지.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럼 어떡해.
오빠는 연락도 안 되지. 애기는 커가지. 나 혼자 뭘 어떡하냐고. 당연히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 안 그래?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아직 학교도 졸업 안 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애기가 더 소중해. 아이 꼭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아이한텐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 어? 내가 잘할게. 아이를 위해서 남자친구에게 애원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을 승낙했죠.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겠다 하니 사장님은 한참을 반대하다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받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아이만 생각하자라고 되뇌었죠. 그리고 결혼식 전 어머님은 홀로 고생해서 키운 아들 예단은 빵빵하게 받아야겠다며 저를 압박하셨어요. 뻔히 못 사는 며느리지만 빚이라도 내서 혼수를 해오라고 압박하기 시작하였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30에 혼자 돼서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이 나이 됐고 살아왔는데 이 정도도 못 바라냐?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정도는 네가 당연히 해와야지, 안 그러냐? 빚을 내어든 니네 친정집을 팔든 이건 혼수 리스트다. 이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준비해라. 야, 내가 말했지? 우리 엄마 엄청 고생했다고. 당연히 이 정도는 해와야 되는 거야. 알아서 준비해와. 우리 엄마 실망시키지 말고. 어머님, 제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나요? 저희 집 사정 뻔히 아시면서 너무하세요. 예단은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미찌는 결혼을 시키는데 이런 것까지 포기해야 하겠냐? 너는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준비가 안 되면 결혼은 없다. 시어머님과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전 결국 엄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가기도 전에 혼수 때문에 퇴짜 맞을까봐 무리하게 빚을 내줬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머님이 원하는 혼수 리스트를 전부 준비해 주셨죠.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준비해줘. 우리 집 뻔히 형편 아는데 어떻게 준비한 거야? 어? 내가 알아본다니까. 결혼 전부터 책 잡히면 되니? 엄마가 너 결혼 전에 하나도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넌 아무 생각 말고 시집 가서 잘 살아. 싸우지 말고 시어머니 잘 모시고, 알겠지? 엄마는 너 잘 사는 거 하나면 돼. 그러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너무 미안해. 내가 엄마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보란듯이 취업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친정 엄마에게 불효를 끼친 것만 같아 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악 물었죠. 보란듯이 잘 살 거라고. 제가 혼수를 해오자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셨어요. 아마 혼수를 못 해오면 그 구실로 저를 쫓아내실 생각이었는데 떡하니 혼수를 해오자 또 그거대로 비아냥거리셨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음 같아선 결혼을 파토내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기, 아빠 없는 아이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했죠. 니네 집 어떻게 이걸 다 준비했니? 너네 엄마 무리한 거 아니냐? 나중에 그 핑계로 우리 아들한테 기대면 곤란하다.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준 제 선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렵게 해주셨으니까요. 저 정말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요. 아이고, 참 웃긴다. 뒤통수 때려놓고 이제 와서 잘하고 싶다. 너네 애초에 내 뒤통수를 치면 안 됐어.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가 갈린다. 결혼하면 학교는 갈 생각도 말어.
너도 이 집에 보탬이 돼야 하지 않겠냐? 놀고 먹을 생각은 추어도 말아라. 어머님은 이렇게 못 박으셨죠. 전 그렇게 시댁에서 외면받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저에게 온갖 구박을 쏟아냈고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아이 하나만을 생각하며 버텨냈네요. 우리 아이한테 훌륭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결혼을 하고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아침, 점심엔 여관 카운터, 저녁엔 고깃집,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죠. 시어머님은 사지가 멀쩡하니 무조건 일을 하라고 했고요. 남편은 한량처럼 어머님이 벌어놓은 돈을 있는 족족 꺼내 쓰기 바빴고요. 남편 때문이라도 저는 더 열심히 일만 했네요. 구박은 늘 제가 받았지만요. 네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도는 것도 다 너 때문이다. 안 사람이 제대로 들어와야 남자가 일이 잘 풀리는 법인데 너 만나고 우리 아들이 되는 일이 없다. 에휴, 내가 어떻게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에휴 속 터져. 어머니, 오빠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일은 안 하고 늘 바깥에만 다니고 어머님이 오빠한테 돈을 해주지 마세요. 어디 못 가게. 뭐야? 남자가 그럼 돈 한 푼 없이 다니는 꼴이 말이 되냐? 너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독한 것. 말하는 거 봐라 아주. 네가 그러니까 애비가 집구석에 정을 못 붙이지. 뱃속의 애가 너 안 닮아야 할 텐데. 그것도 참 걱정이다. 너 닮을까봐 무서워 아주. 시간이 흘러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10달 동안 품은 아기가 세상 밖에 나오는 날이 되었죠. 하지만 그날도 저는 혼자 배 아파서 119를 불러 아이를 낳아야 했죠. 아이를 낳고 정신 차려 보니 제 옆엔 친정 엄마만이 계셨죠. 아이고 우리 딸 너무 고생 많았다. 너 또 닮은 딸이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서방은 아직 안 온 거야? 마누라가 고생하는데. 아, 그 이 바쁜 거 엄마도 알잖아. 갑작스레 병원 오게 되어서 연락을 못했지 뭐야. 엄마가 이해해. 그리고 이서방이 얼마나 나한테 끔찍이 잘해주는데 알잖아 엄마도. 그래도 딸 낳고 보니까 세상 엄마한테 더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네. 에이그 이거 이제 알았어? 세상 그 어느 목숨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식이다. 알겠지? 예쁘게 키워. 엄마는 그게 다야. 엄마. 너무 고마워. 그리고 지금까지 나 이렇게 키워준 것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효도할게, 엄마. 그렇게 산부인과에는 저와 엄마 둘뿐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가게 일로 바쁘셔서 못 온다는 핑계를 대었고 남편은 정말 코빼기도 안 비쳤네요. 어느덧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서 그렇게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만 부족한 거 없이 잘 키우자였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6살이 되었어요. 6살이 되는 동안 저는 여관, 고깃집, 집 이렇게만 반복하고 살았네요. 실질적으로 여관, 고깃집, 집 이렇게 반복해야만 어머님이 생활비를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놀러 나가길 바빴고요.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거, 입고 싶은 것은 다 해주고 싶었기에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무시였죠. 야, 돈 없냐? 너 어제 엄마한테 돈 받았잖아. 30만 원 줘봐. 나가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네. 돈 어딨어? 이리 줘. 무슨 돈?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 나한테 10원 한 장 맡겨놨어? 어디서 돈을 달래? 뭐? 너 이게 이제 신랑이 지 바보로 보이나? 얼른 안 내놔? 나 빨리 나가야 돼. 얼른 줘라.
나 폭발하기 전에. 뭐가 이리 시끄러워? 넌 한 사람이 돼서 꼭 집에서 큰 소리 내야겠냐? 에휴, 본 데도 없고. 뭐가 문제냐, 오늘은, 어? 어머님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저희 부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쑥불쑥 안방문 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뭐야? 아주 이게 시미를 지 아래로 보는구나.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아주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지? 아주 정말 기가 막혀서.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딸아이가 아니었다면 내가 왜 사는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님의 정서적 학대와 남편의 외면에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낌새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어요. 항상 친구들 좋아하고 그저 술 좋아하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안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늘 밖으로만 돌아도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남편이었는데 이상했죠.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고 외박이라뇨. 하루는 그를 미행했어요. 역시나 여자를 만나더군요. 누가 봐도 한참 어린 것 같은 여자였어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성실하지는 않아도 아이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아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젠 바람까지 폈어요. 제 인생이 정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확인한 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넌 어디 갔다 오는데 이제 오냐? 할 일이 태산인데 여관도 비우고 아주 복에 켜웠지? 이젠 뺀질대기까지 하는 거냐?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무슨 이 집의 노예예요? 제가 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요, 왜? 전 전리한 시간, 1시간도 못 쓰나요? 아범은 아침부터 놀러 나가서 저녁까지 안 들어오는데 집안 가정을 나무래야지. 만만한 게 저죠? 네? 너랑 애비랑 같냐? 어딜 비교해? 남자는 자고로 길을 피고 살아야 돼. 어쩜 그렇게 옹졸하냐? 그래서 너만 일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너 같은 거 안 만났음 애비는 더 잘 됐을 거야. 애를 발목 삼아 주저앉혀 놓고. 제가 아범을 주저앉혔다고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어머님은 그냥 제가 싫으신 거죠? 이제라도 제가 나가주길 바라시겠죠. 아주 잘하는구나. 애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시집을 오긴 어딜 와. 아주 분수를 모르고 설치는 꼴이란 못 봐주겠다. 그렇게 어머님에게 한바탕 한 소리를 듣고 전 다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웠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이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분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결혼 생활 7년 동안 노예살이와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며 노동한 대가, 그리고 남편의 외도, 시어머님의 폭언, 이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그러더군요. 일단 그동안 일한 것과 통장에 정산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남편의 외도 증거만 잡으면 된다고요. 시모의 폭언도 덤으로요. 그동안 제가 안 보일 때마다 문자로 폭언한 내용들은 많았기 때문에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 문자 내용, 그 여자를 만나는 거 모두 다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걸로는 도저히 분이 안 풀리더군요. 저는 천천히 시어머님의 재산을 제 이름으로 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사면 어머님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많이 내셨어요.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빼돌린 건물은 제 이름으로 해두었죠. 남편 이름으로도 여러 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큰 건물은 아니었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을 제 앞으로 돌려놓고 이혼 준비를 했죠.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저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예,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아니, 고깃집에 안 가고 지금 너 어디서 뭐하니?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연락도 안 되고. 저 이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유진이도 제가 데리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이혼합니다. 아이고, 너 말 바꾸지 마라. 이혼? 네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게 어디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아범한텐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리고 위자료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몇 년의 묵은 감정들을 보상받기라도 한 것처럼 속이 뻥 뚫렸습니다. 진작 이혼할 걸, 진작 더 똑똑히 굴 걸. 남편은 언젠가 바뀌겠지. 시어머니도 언젠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틴 제 자신이 미련스러웠습니다. 일이 쉬웠던 일인데 이제 딸을 데리고 똑똑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일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론은 저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 모조리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죠. 법정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세월이 모든 돈으로 다 보상되는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말했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가 이러려고 우리 집에 시집 왔지? 진작에 이렇게 뜯어내려고? 악랄한 것.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애로 발목 잡길래 불쌍해서 결혼해줬더니 이제 와서 우리 뒤통수를 쳐? 네가 감해?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 네가 잘 살 줄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다들. 너는 그 새파랗게 어린애랑 잘해봐. 내가 빠져준다는데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니? 네가 원하던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 건물 감사해요. 제 세월 이걸로 퉁쳤다고 생각할게요. 그나마 건물이라도 있어서 우리 유진이랑 새로 시작할 수 있네요. 그냥 이것 또한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내가 당해온 세월에 비하면 이 정도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뻔뻔하기는. 전 그 길 끝에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건물 1층에 조그마하게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제 싱글맘으로 딸아이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됐죠. 다행히 3층짜리 건물엔 모든 가게가 들어서 딸과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어요. 제 이혼의 엄마는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지만 그동안의 세월을 짐작이라도 하듯 엄마는 저를 감싸 안아주셨죠. 그렇게 길목이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오다 가다 단골도 생기고 가게도 자리를 잡아갈 때쯤 제 이혼 상담을 도와주신 변호사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전 그때 너무 감사했던 마음으로 커피를 대접했죠. 어머, 변호사님 아니세요? 저 기억하시죠? 덕분에 지금은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네요. 오늘 커피는 제가 대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사무실을 이 근처로 이전했거든요. 와, 반갑네요. 그렇지 않아도 잘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잘 지내시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좋네요. 커피 감사합니다. 커피 냄새가 너무 좋네요. 맛있으면 제가 소문내 드려야겠어요. 저야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뭐.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종종 들르세요. 그렇게 인연은 참 신기하구나 하고 기분 좋은 아침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전화와 문자로 폭언을 하시며 건물 반환 소송을 할 거다라며 협박을 일삼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법적으로 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딸도 이사간 곳에서 안정을 찾고 저 역시도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간간히 남편은 카페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그때뿐이었죠. 그렇게 딸아이는 제품에서 초등학교도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없었지만 밝게 자라주는 딸을 보고 있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게에 출근 도장 찍듯이 커피를 사러 와준 덕분에 인연이 남다른 변호사님과 재혼을 하였어요. 첫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두 번째 결혼은 달랐습니다. 저처럼 이혼을 한번 경험해본 남자라 그런지 가정의 소중함 또한 저와 같았어요. 제 딸도 본인 딸처럼 아껴주었고 무엇보다 엄마에게 잘하는 사이였어요. 첫 결혼에서 느껴보지도 못한 시어머님의 따뜻한 사랑도 처음 받아봤네요. 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하루하루 감사했답니다. 너무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우리 유진이도 친자식처럼 예뻐해줘서 고맙고 우리 엄마도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줘서 고마워. 내 이 세상의 고생은 자기를 만나기 위해 고생한 것 같아. 너무 좋다. 이 행복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나야말로 마찬가지야. 자기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젠 편하게 지내자. 카페도 쉬엄쉬엄 해.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을 보낼 것 같던 일상에 전 남편이 찾아와 제 일상을 무너뜨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런 것을 지금의 남편에게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나 하나만 스트레스 받으면 될 것을 괜히 지금의 남편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가 잘나서 그러는 거 같지? 지금 네가 우리 엄마 건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평생 갈 줄 아냐? 내가 너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알아? 유진이가 날 만나기 싫어한다고?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 한 건 아니야? 직원들 보는데 왜 이래? 얼른 나가. 당신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알겠어? 그리고 건물 얘기는 법적으로 하라고. 유진이한테 얼마나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널 보기 싫어하겠니? 이제 와서 애핑계로 찾아오지 마. 왜? 그 젊은 애랑은 잘 안 됐나 보지? 그 얘기가 왜 나오냐? 그게 다 네 오해에 비롯된 망상이라니까. 아, 됐고. 이 건물 세라도 내가 받아야겠으니까 네가 받는 세 나한테 절반이라도 내.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야. 알겠어? 다음 달부터 내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라.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인생의 패배자. 할 일 없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기나 하고 한심하다. 유진이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니?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누가 뒤통수 치래? 갈 데 없는 걸 걷어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건물에 위자료에 이대로 머물러나?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깡패가 따로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가는 길목에 굵은 소금 한 바가지 부었네요. 그렇게 전 남편의 행포가 잊어갈 때쯤 이번에는 전시모와 전 남편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회사원들이 커피를 많이 사 먹었던 날이어서 조금은 바쁜 하루였죠. 대뜸 카페에 오더니 커피 2잔을 시켜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여긴 뭐가 맛있니? 커피 2잔만 내오거라. 우리도 손님이니까 커피 정도야 팔 수 있잖니. 얼른 가져오렴. 따뜻한 걸로. 네? 지금 커피 드시러 여기 오셨을 리는 없고 또 무슨 일이세요? 이제 문자로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매야? 넌 손님을 이렇게 대하냐? 참나, 아주 사장이 갑이구나.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니까 어여 내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보는 눈들도 있고 커피 2잔을 시켰으니 직원에게 커피를 내어달라 부탁하고
전 빵을 굽고 있었죠. 그렇게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전 남편 자리 쪽에서 철푸덕거리는 굉음이 굉장히 크게 들려왔어요. 아이고, 나 죽겠다. 아유, 꼼짝할 수가 없네. 아니, 어쩜 이리 가게가 미끄러워? 아니, 물이라도 일부러 뿌린 게야? 아이고, 허리야. 허리 못 쓰겠네. 가뜩이나 디스크까지 있는데. 큰일이네. 허리 아파. 여기요. 저희 좀 이렇게 줘요. 직원들은 놀라서 전시모와 전 남편을 일으켰죠. 하지만 일어난 뒤 그들의 입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졌는데 저것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쳐다만 보는 거 봐라. 아이고 무서워라 독한 것. 아니, 괜찮으세요? 넘어질 곳이 아닌데 왜 두 분 다 넘어지신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왜 저희 가게에 오셔서. 뭐라고? 참나 됐고. 아이고 따 죽겠다.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일단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이나 얼른 줘. 안 그러면 너희 가게 문 못 열게 할 거다. 너 내가 못할 것 같지? 어디 이렇게 미끄럽게 바닥을 해놓고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 동네 장사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문 닫게 해주마. 얼른 119 불러요 아가씨. 아이고 나 죽어. 꼼짝도 할 수 없네. 가뜩이나 허리도 아픈데. 뭐라고요? 전혀 미끄럽지도 않은 바닥이고요.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CCTV 보면 알겠죠. 진정하세요. 그래서 네 잘못은 아예 없다는 거야? 네가 바닥을 이런 걸로 깔았으니까 사람이 넘어지지. 이걸 보고 우리 잘못이라고? 넌 태도부터가 글러먹었어. 합의금으로 엄마 1,000만 원, 나 1,000만 원, 2,000만 원 당장 보내. 안 그러면 가게 문 닫을 줄 알아.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 이러려고 너네 엄마까지 모시고 왔구나. 왜? 돈이 궁하니? 진짜 구질구질하다. 월세 반반 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 이제 몸 팔아서 돈을 달라? 너 진짜 바닥이구나. 아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정말 구질구질해. 뭐? 넌 말 다 했어? 어디 이게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찌꺼려? 예전에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이 이젠 눈에 패는 게 없구나. 유진이 생각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려 했더니 안 되겠네.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배운 것도 없는 것이 고깃집 불판이나 뒤집던 주제에 카페 사장? 가당치도 않지. 우리 뒤통수 치고 네가 무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지금 그러는 당신은요. 7년을 종살이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것도 배 아픈가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안 풀리는 거야. 둘 다 마음심보가 그따구니까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신고를 하던 병원을 가시던 내가 옛날에 그 여자로 보여? 이렇게 씩씩거리고 화를 내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손님들이 듣던 말던 떠나가라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당장 내놔. 네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까지 나 여기서 꼼짝도 안 할 줄 알아.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고. 들어눕자 아들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합의금이라고 했어요? 참나 꼴값도 유분수지. 내가 변호사입니다. 당신들 이거 어머 방해죄인 거 몰라? 커피를 마시러 들어왔던 남편이 마침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명함통을 던지며 그 집구석에게 말을 하였죠. 아주 통쾌했어요. 뭐? 변호사라고? 아유 참 웃겨.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럼 여기서 책임이 없다는 거야? 당신 변호사 맞아? 변호사 맞아요. 여기서 넘어진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CCTV 먼저 판독해 보시죠. 두당 1,000만 원이라니? 이런 날강도 같은? 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곤 조목조목 법에 대해 반박하며 그들에게 엄하게 말을 하니 전시모와 전 남편은 당황했는지 말을 버벅였습니다. 저에게 이러는 거 자체가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남편은 따지듯이 말했죠. 너무 든든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정말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기 전에 넘어진 사안은 진단서 끊어오세요. 병원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남편 변호사예요. 법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쪽도 변호사 대동해서 변호사끼리 얘기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보는 것도 불편하네요. 어머님이랑 저 사람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변호사 등에 업었다고? 아주 기세 등등해.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아주 누구 덕에 밥 먹고 사는데 지금? 현 남편이 변호사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떵떵거렸구나?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유진이라도 뺏을 거야. 미쳤어? 당신이 유진이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어? 애 언제 한번 안아줘라도 봤어? 어디 마음대로 할 테면 해봐. 그렇게 되나? 아유, 억울해. 이 건물, 이 재산 다 내 건데 왜 하필 그때 저 독한 것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어머니, 권선징악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라도 똑바로 마음 고쳐먹고 사세요. 그러고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씩씩거리며 나갔어요. 직원들 보기에도 창피했지만 남편 보기에 제일 미안했네요. 왜 나한테 진작 얘기 안 했어? 종종 와서 당신 괴롭힌 거야? 얼마나 힘들었어? 나한테 얘기하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당신 이렇게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고마워. 나 정말 당신 안 만났으면 어찌쓸랬나 몰라. 정말 너무 든든하다. 지금의 남편 덕분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이젠 가게에 오지 않으세요. 물론 문자, 협박이나 전화 폭언도 멈추셨고요. 본인들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나서 승소가 나지 않을 걸 알았는지 포기했는지 연락이 안 옵니다. 진작에 이렇게 법으로 저도 협박할 걸이라고 생각했네요. 건물과 관리비를 뜯어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젠 하다 치료비 목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니 살면서 많이 느꼈던 인성이지만 역시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성이었죠. 길고 긴 싸움 끝에 이제서야 전 남편과는 완전히 앙래를 끊었고요. 지금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30대는 억울한 거 투성이었고 늘 당하기만 하는 답답한 인생이었는데요. 그것을 지금은 탈피하고 최대한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하네요. 완벽할 순 없지만 지금은 제 딸과 현 남편 그리고 현 시댁에서 좋은 감정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날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둘이 벌어도 삶이 좋아지지 않는 현실과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바쁜 아들 부부를 위해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한날 한시에 같이 떠날 줄 알았던 남편이 먼저 저와 작별을 고하고 남은 인생 쓸쓸히 외롭게 살아가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들에 적응을 하지 못해 우울증까지 오길래 삶에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네외 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주들을 잘 돌보지 못하길래 도움도 주면서 저도 우울한 기분들을 떨쳐내기 위해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전부터 아들이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짐이 될까봐 꺼려졌었는데 며느리도 손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고민 끝에 이사를 하게 된 것도 있지만 근처에 살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잘한 선택인 줄 알았어요. 정신없이 손주들 돌봐주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될 정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우울한 생각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아들 내외와 외식도 같이 하고 저에게 많은 걸 신경 써주길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들 내외가 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근처로 온 것뿐인데 서로에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며느리가 저에게 불만들을 조금씩 던졌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를 막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비치길래 며느리가 먼저 퇴근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가려 할 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치더라고요. 며느리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재차 물어봤는데 며느리 반응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 어머님이 손주를 돌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밥 좀 신경 써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대충 주지 말고 좋아하는 음식들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집에만 오면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또 밥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에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풀밖에 없다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너희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맨날 인스턴트만 먹었는지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고 싶다길래 걱정돼서 애들이 입맛에 맞게 해주려 했던 거다. 우리 집에 왔을 때만이라도 야채를 먹어야지 건강하지 않겠니? 반대로 너희 집에서 뭐 먹냐고 물어보니까 배고프다고 하면 냉동식품 꺼내서 데워주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준다면서 그러니 애들이 아토피가 더 심해지고 있잖니. 몸이 가렵다고 하도 긁어대길래 걱정돼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진찰을 받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인스턴트 음식 웬만하면 먹이지 말라고 그랬다.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하면 보자마자 그 말부터 나오겠니? 네가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알지만 애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건강한 음식들로 만들어주고 인스턴트 음식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애들 건강이 좋아질 수 있게 네가 노력을 해줘야지. 어떻게 맨날 냉동식품을 달고 사니? 야채가 들어간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니까 뛰어놀다 보면 배고파서 집에서 밥 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애들 음식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 냉동식품들은 원래 소화가 잘 되니까 배가 안 꺼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머님 자식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으니까 저 퇴근 시간 맞춰서 밥을 더 먹이든지 하세요. 어차피 애들 아토피 그거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병이라고요. 인스턴트 음식 그거 좀 먹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데 한다는 말이 어차피 아토피는 좋아질 수 없는 병이라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여도 된다는 말이 제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다고 애들을 데리러 오기 전에 밥을 더 먹이라는 말에 며느리가 친엄마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되었지만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진 며느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애들을 방치하듯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을 마치고 곧바로 대리운전까지 뛰느라 주말이 아니면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며느리가 애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제가 지켜만 보는 건 손주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날 마트에 들러 장을 봐온 뒤에 다음날 아침 일찍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로 아침부터 왔냐고 물어보길래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왔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잘 됐네. 어머님, 애들 등교 좀 시켜주세요. 아침마다 애들 신경 쓰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앞으로 등하원 전부 대신해 줄 수 있죠? 냉장고 보면 먹을 거 있어요. 대충 먹이고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워낙 요즘 바빠서 집안 정리를 못했거든요. 용돈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챙기니까 어머님도 좋으시죠? 오래간만에 집밥 먹고 싶으니까 어머님 음식 기대할게요. 당신도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는 걸로 해. 우리 어머니가 가정부야? 당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니까 직접 오신 거잖아. 나도 하도 바쁘니까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지. 이게 집안 꼴이야? 내가 오늘 온 건 애들 건강 문제로 온 거니까 일단 늦겠다. 너희들 먼저 서둘러 출근부터 해라. 그리고 저녁에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 늦지 않게 집에 들어오거라. 당신도 집안일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나도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라고. 힘든 몸으로 이 정도 관리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는 뭐 할 말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지 알아? 당신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밖에서 일하는 거잖아. 나도 다른 집안 여자들처럼 집에서 애들만 보고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싶다고. 능력도 없는 너랑 결혼하고 애들 낳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 아니었음 당신이 결혼했을 줄 알아?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뒤 먼저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와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꺼내고 모든 잘못이 제 아들에게 있다고 했을 땐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출근을 앞둔 며느리를 붙잡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 저녁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들네에 먼저 출근을 하고 손주들 학교 보내준 뒤 집으로 돌아와 난장판이 된 집안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밀려있던 빨래들과 옷가지들을 정리한 뒤 애들 건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 경악을 했습니다. 냉장고부터 냉동실까지 전부 냉동식품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품인 인스턴트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장기간 먹었으니 아토피가 없다가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인 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집에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이런 음식들을 먹인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은 순간부터 화가 난 저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전부 버려버렸고 냉장고 안에 제가 사가지고 온 식재료들로 채워 넣었네요. 그날 결심하게 된 건 아들네와 손주들의 건강을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손주들 학교하기 전까지 집안 전체를 뒤집었고 직접 만든 음식들을 준비한 뒤에 학교한 손주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해준 음식들이 맛있다며 아주 잘 먹어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놓였네요. 인스턴트만 먹던 아이들이 그래도 집에 와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아토피는 많이 괜찮아질 수 있다길래 그때까지는 제 몸이 힘들어도 손주들을 위해 집안 관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아들 내외가 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해진 집안과 맛있는 음식들이 한상 차려지자 아들이 고생했다며 저에게 용돈을 지어주길래 아들이 준 돈으로 앞으로 아들 식구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집안일에 신경을 써주겠다고 하자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은 뒤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더니 저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있던 식품들 전부 다 어디 갔어요? 냉동식품도 하나도 없네요. 어머님이 지금은 건강하셔서 집안 관리를 해주신다고 했지만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기라도 하면 그땐 냉장식품들이 필요한데 전부 다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것들도 전부 돈으로 산 건데 저랑 상의하고 버리셨어야죠. 네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살아라.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렇지. 냉장고랑 냉동실에 전부 인스턴트 음식으로 꽉 차 있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건강을 잃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으면 내가 해오던 것들을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귀찮다고 또 냉동식품을 사겠다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지혜미는 배고프다 하면 인스턴트 음식들 데워주는데 오죽하면 학교 급식이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 애들도 그런 음식들이 이제 지겨운 거야. 네가 힘들어도 해야 될 건 하고 살아라.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했으면 온몸에 피딱지가 태워있니? 보습은 해주니? 네 새끼들인데 제발 기본적인 건 하고 살도록 해. 그런 걸 왜 저만 해야 되는데요? 저도 밖에서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은 대리운전 뛴다고 새벽에 들어오면 그때까지 저는 애들과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저에겐 귀찮은 존재고 지긋지긋하다고요. 어머님은 잠깐 애들 보는 거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인스턴트도 잘 나와서 건강에 문제 없어요. 대충 먹여도 잘 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 정도로 호들갑 안 떨어도 알아서 잘 커요. 이사 오시고 나서 저희 집안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편하네요. 앞으로는 애들 등하교 해주고 음식만 만들어준 다음 저희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고 밀린 빨래 해주시고 맛있는 저녁까지 만들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주말에 대리운전 나가기 전까지 애들 안 봐줘? 당신 방에서 퍼질러 자는 동안 나는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애들 밥 챙겨주고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해놓는데 당신은 저녁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쳐자고 있잖아. 제발 부탁인데 가정에 신경 좀 써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마음 편히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나보고 돈이 필요하다며.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는 이 집 구하는데 들어간 대출비 갚는데도 빠듯하니까 대리운전까지 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내 할 도리 다 하고 있으면 당신도 엄마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며느리의 말들은 저와 아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서로의 감정은 격해질 수밖에 없었고 며느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제가 아들네의 집에 간섭을 하면서 생기게 시작한 거라며 차라리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저 아들네가 앞으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신경을 써준 것뿐이었는데 집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 의논을 했는데 아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풀어놓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몇 번이나
며느리에게 집안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말을 재차 했었지만 고쳐지지가 않아 이 문제로 상당히 많이 싸웠는데 그럴수록 아이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참고 속으로 삭혀왔었다며 힘들었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입에서 이혼까지도 생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 아들내외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당장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길래 어쩔 수 없이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뒤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정말 기분이 안 좋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냥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근처에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애들 등하교 하는 건 원래 제가 하던 일이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애들 음식 문제로 그이랑 얼굴 붉히는 것도 싫어요. 저희가 이혼하길 원하는 건 아니죠? 이 모든 상황들이 어머님의 간섭으로 인해 커진 거 아세요? 다시 돌아가기 싫으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정말 짜증난다고요. 가뜩이나 밖에서도 일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그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밖에서 있을 때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제가 그이랑 이혼하게 되면 그건 전부 어머님 탓이니까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가정이 소홀해도 애들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저희 이혼하면 애들한테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몸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냥 좀 조용히 살자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기본적인 것도 못하니까 잔소리가 나가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살 바엔 너 일 그만둬라.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다간 남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조만간 일 그만두고 애들 건강부터 챙겨라. 그렇게 한다면 나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마. 제가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이가 능력도 없고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밖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 그 인간이랑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이래서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봐요. 남들은 비싼 사교육비 척척 내고 애들 명품 옷에 브랜드 아파트 산다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은 숨 쉴 틈 없이 노동해도 항상 그대로냐고요. 어머님이 돈을 보태주던가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시어머니라고 저에게 트집 잡으려 하지 말고 돈이나 보태줘요. 쉬지 않고 쏟아내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뒤 한마디 꺼냈어요.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바엔 차라리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능력 없는 제 아들을 선택한 건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내린 결정인데 남을 탓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인데 가정에는 소홀히 하고 돈만 쫓아가는 며느리 행동을 좋게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안 도와준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내외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금전적으로 많이 모자라다 보니 기존의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아들내외를 도와줬었죠. 그때 거의 모든 재산을 아들내외가 집 구하는데 보태줬던 터라 생활비 빼곤 거의 남아있지도 않았었는데 받을 땐 좋아하더니 받고 나서 언제 받았냐는 듯이 행동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며느리는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어댄 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게 돼서 그런지 혈압이 올라 주저앉아 숨을 고르면서 앞으로 아들내외의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지만 좋은 모습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대로 살다간 아들도 문제지만 방치돼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걱정돼 더는 좋게 봐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며느리의 정신 상태를 고쳐놓던지 아니면 아들과 이혼만이 답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손주들 걱정에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꼴딱 세웠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 동이 트자마자 아들네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기 위해 아들 집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고 널브러져 있는 집들 정리한 다음 손주들 밥까지 챙겨 먹인 뒤 학교를 보냈어요. 아들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한바탕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다 보니 저도 적지 않은 나이라 몸살 기운이 몸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몸살 기운 약을 사다가 먹은 뒤 잠깐 눈을 좀 붙였는데 거실에서 손주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저도 모르게 한참 동안 약에 취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이 확실히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힘겹게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손주들이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아침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알아서 챙겨 먹었더라고요. 손주들은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깨우고 싶지 않았다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고맙게 느껴졌었죠. 시간을 보니 아들네가 퇴근할 시간이길래 서둘러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핑 돌아 잠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며느리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주방을 한번 쓱 보더니 저보고 밥도 안 해놨냐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던지 아니면 있는 반찬들로 그날 하루는 대충 때워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밥도 안 해놔요? 아니, 용돈까지 챙겨줬으면 기본적인 건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돈값도 못하는데 왜 그이한테 돈은 받아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마트 가서 삼겹살이나 좀 사와봐요. 오늘 고기에 소주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이랑 전화통화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전날에 저랑 싸웠던 거 기억 안 나요? 치매도 아니고 벌써 까먹은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셔서 음식 만들고 애들 등교시키면 제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가뜩이나 기분 안 좋은데 고맙다는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인상 쓰고 어머님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출근했다고? 그이가 전화해선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이것도 저 때문이에요? 제발 그냥 좀 오지 말라고요. 저희가 정말 이혼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시키는 거 외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와서 애들 등하교 해달라고 하면 그때 오면 되고 밥 해달라고 하면 그때 와서 밥만 해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없는 듯 지내면 얼굴 붉힐 일도 없잖아요. 계속 간섭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가서 삼겹살이나 사와 놓치네야.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놓친네? 얘가 심히 무서운 줄 모르고 최대한 좋게 해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우습니? 어디서 어른한테 돈을 집어던져? 당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부탁하지 않았어? 그런데 방금 뭔 짓 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한 건데? 모든 게 우리 가족 걱정뿐이었잖아. 애들 아토피가 심하니까 음식에도 신경을 써준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지금 애들 봐봐. 당신이 인스턴트 음식만 먹였을 땐 쉬지 않고 온몸을 긁어댔는데 지금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아토피가 좋아지고 있잖아. 당신이 이러고도 엄마야?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건강 안 좋아지고 집안 관리도 어차피 안 되는데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더 낫겠소.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왜 나가? 나가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노인네라고. 네가 잔소리 한번 들어볼래? 얼마나 기분 안 좋은지 알아? 본인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잘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래서 시어머니 간섭하는 집안은 결국 이혼한다는 거야. 어머님이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었다고. 잘 지낸 건 아니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되니까 겨우 참고 살고 있었던 거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어머니 없었으면 애들 아토피는 더 심해졌을 거고 온몸에 상처만 더 생겼겠지. 이 집 봐봐. 당신은 빨래도 제대로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서 집안이 돼지우리였는데 지금 집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라고. 이런 건 원래 당신이 해야 될 역할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3만 원을 얼굴에 던지면서 삼겹살을 사오라고 시켜?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지? 더는 안 좋은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자.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낫겠어. 며느리는 아들이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났는지 집안의 물건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은 곧장 사돈댁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리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네요. 아들은 애들 보는 앞에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피웠습니다. 다 필요 없다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아들은 저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하길래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뒤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니 맨발로 도망쳐 나왔는데 며느리의 얼굴과 머리가 만신창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며느리는 저에게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데 쌍코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뒤이어 아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한쪽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아들이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핸드폰 속에 며느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동안 가정에 왜 소홀했는지 모든 걸 이해시킬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딱 찍혀 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호텔에 쉬러 들어간 것뿐이지 옆에 있는 남자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간 남자와 호텔에 간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었고 아들은 끈질기게 며느리를 추궁한 끝에 바람을 피웠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사돈 집안에서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혼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바람나면 가정에 소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면서 친자 포기각서를 받아내었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상간남까지 잡아 그 나쁜 놈에게도 상간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법적으로 남이 되었는데 이 문제로 상간남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돈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되자 혼자가 되어버린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다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가정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기에는 이미 며느리의 모든 걸 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자기 엄마가 보인 행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는지 엄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숙려 기간 남은 한 달 동안
제 아들을 설득시키려고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들은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음식이나 먹이면서 본인은 외간 남자와 좋은 음식 먹고 다니면서 호텔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으니 아이들을 챙겨주는 게 힘들었겠죠. 얼마 전에 집에 와서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구할 때 그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소금을 한 뭉텅이 입에 쳐넣어버린 뒤 엉덩이를 걷어차 내쫓아 버렸습니다. 2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찾았네요. 제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 몸 관리 잘해서 앞으로 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평소 사연만 읽어보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 내서 제 사연 보내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어느덧 26년 차가 된 베테랑 주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을 낳은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죠. 저희 남편은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위에는 아주버님,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형제들 중 제일 조용했죠. 어머님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3남매를 키워온 여장부십니다. 다행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머님 앞으로 땅과 논밭 등 남겨놓은 것들이 많으셔서 형편은 넉넉한 상태로 3남매를 키우셨다고 해요. 동네에서도 유명한 땅 부자였죠. 지금이야 남녀 차별이 없어졌다 하지만 제가 시집갈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편 집 분위기는 가부장적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밥도 여자 남자 따로 먹을 만큼 남녀가 엄격했고 시어머님도 결혼하자마자 입에 달고 사는 게 우리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남아선호 사상이 깊게 박힌 분이셨고 같은 여자였지만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니까요. 한편으로 시누이가 안타깝기도 했네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이었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어요. 분가하기 전까지 온 가족이 모여 살았는데 제가 시집갔을 땐 첫째 형님께서 임신 중이었기에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했어요. 그럼에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임신 중이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하나라도 도와야지 생각뿐이었어요. 같은 여자니까 더 이해했죠. 형님은 출산하고 어머님이 노래를 부르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래도 첫째 아들의 첫 아들이니 이 집안의 장손이었죠. 온 집안 식구가 경사를 알리며 너무 기뻐했어요.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축하했고요. 형님도 뛸 듯이 기뻐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도 임신을 했고 임신을 했지만 장손을 끼고 사는 시어머님 덕분에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눈물도 계속 났고 어찌나 서럽던지 형님이 일을 할라치면 애기 봐야 한다, 애기 운다, 애가 엄마 찾는다 등등 온갖 얘기를 늘어놓으며 형님은 집안일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형님이 원망스러웠네요. 하지만 마냥 어리기만 해서 힘들어도 꾹꾹 참고 지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일이 다가와 출산을 하였는데 시댁에서 원하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공주님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이 아니어도 행복했지만 시어머님은 아들이 아니라 달가워하지 않으셨고요. 대놓고 장손 조카와 제 딸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것. 지혜미도 옥 닮아. 눈 째진 것 봐라. 난 저래서 쟤한테 정이 전혀 안 간다. 아유, 여자의 눈이 저래서 어디 되겠니? 순해 보이는 구석이 없어. 어쩜 애비 닮은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네. 그냥 지혜미 판박이야 아주. 어머님, 이제 현진이도 말을 다 알아듣는데 조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인데요. 우리 아들 대를 끊을 셈이야? 왜 하나밖에 없어? 얼른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빨리 아들 갖거라. 김씨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아들 하나 낳아야지. 딸은 출가 외인이야. 시집 가면 그만인데 뭘 그리 애지중지하냐? 냅둬라. 알아서 혼자 큰다. 아유, 어머님은 아들 낳는 게 쉽나요? 동서한테 괜히 부담 주지 마세요. 아들이야 우리 동훈이가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우리 동훈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집 장손이구야 말고. 이 늙은이는 우리 동훈이 보는 낙에 산다. 우리 장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형님은 저한테 아주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을 거들곤 했죠. 시간이 흘러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어른들의 차별에 분가를 결정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따라주었고요. 어머님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몇 년을 설득한 결과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저희 힘으로 말이죠. 아마 이 과정에서 형님은 어머님의 재산을 혼자 받을 생각이었는지 적극 동참해 주었어요. 전 정말 재산 따위는 관심도 없었고 우리 딸이 제발 말도 안 되는 비교질에서 벗어나고 조금이나마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우리 딸의 사춘기는 안정적으로 보내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어요. 분가를 했지만 아예 발길을 끊을 수 없어 종종 주말이면 가족끼리 시댁에 가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도 시어머님은 차별을 멈추지 않았죠.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은 지혜미 닮아 눈 쪽 찢어진 거 봐라. 아유 정냄이 떨어진다 였습니다. 딸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말이지만 속이 상해 할머니네만 방문하면 또다시 시작되는 비교에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었어요. 할머니, 왜 맨날 나보고 눈 찢어졌다고 해요? 동훈이 오빠도 쌍꺼풀 없는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할머니, 저 싫어하죠? 아유, 무서워라. 내가 뭐라고 했냐? 얘 눈 쪽 찢어져서 성깔 사나울 거라 했지? 아주 눈 부라리며 대드는 것 좀 봐라. 제가 언제 먼저 대들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저만 보면 먼저 동훈 오빠랑 비교하면서 제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어디 여자애가 어른한테 말대꾸야? 이래서 씨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재미 닮아서 그렇지.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라곤 없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여자들 등살에 아주 기만 빨리겠구만.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이러려고 분가했냐? 아빠는 저희랑 행복해 하세요. 요즘 누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두고 보세요. 딸이 최고일 날이 올 테니까. 솔직히 딸이 저렇게 대들 때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절대 못할 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자기 방어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저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할 말을 하는 딸이 내심 똑 부러져 보였네요. 남편은 집에서 다정한 아빠,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효자였기에 어머님이 비교나 그릇된 사상에 대해 반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늘 집 가는 길에 저희를 달래주었죠. 집에선 잘하는 남편이었기에 그나마 참고 살았어요. 그렇게 늘 남아선호 사상에 취해 저희에게 상처만 주시던 어머님은 벌을 받으셨는지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리시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신장 기능 악화에 집안은 난리가 났죠. 어머님을 누가 모실 거냐 시작부터 많이 세약해진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자는 등 신우와 형님 댁 저희가 모여 상의하는 날이 잦았죠. 저는 당연히 형님이 모셔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탐하시면서 어머님은 모시기 싫고 저희에게 떠넘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형님 댁은 동훈이가 수험생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어머님을 모실 수 없다고 했고 어머님도 큰 장손에겐 절대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 기가 찼죠. 평생을 신우는 대접 한 번 못 받고 살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저희 아니면 신우가 모셔야겠다니요. 그땐 정말 눈이 돌아 따박따박 형님 댁에 대들었네요. 아마 매일을 참고 살았던 울분이 그날 다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 못 모셔요. 딱 잘라 말할게요. 어머님 평생 저희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제서야 저희 집이 평화로워요. 딸도 안정을 많이 찾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어머님 못 모십니다. 마찬가지로 재산 상속 바라지도 않아요. 형님 늘 노래를 부르시던 재산 상속 받아가시고 아픈 어머님 모시세요. 장남한테 얼마나 끔찍하세요? 아니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아픈 어머님을 나한테 등 떠밀겠다는 거야? 그래도 서방님도 자식인데 같이 모셔야지. 나 혼자는 못해. 그리고 우리 아들 지금 수험생인데 어떻게 까탈스러운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야? 내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아직 동선에는 현진이가 수험생도 아니고 서방님 다 정하시니 어머님 잘 모시겠지. 아님 고모네로 모시던지. 어머님도 동훈이 시험 봐야 한다고 우리 집은 굳고 사양하셨으니 고모네랑 상의해서 알아서 결정해. 우린 안 돼. 아니, 언니. 듣고 보니 말 되게 웃기게 하네요. 평생 아들 하나 낳아서 엄마 사랑 잔뜩 받고 엄마 가진 재산 땅이며 건물이며 다 언니 찾으라고 노래 안 불렀어요? 저흰 재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럼 언니가 모셔야지.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엄마를 떠넘겨요? 아니 오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지금 내 말이 틀려? 언니 진짜 웃기네요. 저랑 고모 입장이에요. 저흰 절대 못 모시네요. 형님도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대접받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재수씨, 좀 진정해요. 일단 엄마가 우리 집보다 재수씨네 집이 더 편하시다고 하시니 엄마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은 수험생도 있고 애들 엄마도 이리저리 애 교육 때문에 바빠. 어머니 신경도 못 써드릴 건데. 아, 자기도 무슨 말 좀 해봐. 아주버님, 심하시네요. 어머님 그동안 저희한테 하는 거 못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이라면 자기 어머님도 외면하지 못하고 제 말에도 대꾸하지 못하는 남자니까요. 차라리 저한테 조금이라도 곁을 내주셨으면 이렇게 거부하진 않았을 텐데 자업자득이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마음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무를 아무도 모시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찜찜했고요. 절대 못 모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쇠약해진 저의 이런 성격을 아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아 화도 많이 났습니다. 한편으론 남편도 끝끝내 제가 어머님을 모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계속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있는 것 같아 남편에게도 많이 실망했어요. 저와 제 딸에게 쌀쌀 맞고 가슴 깊이 상처를 남긴 어머님이지만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딸에겐 미안하지만 충분히 상의한 후 저희 집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딸은 반대했지만 결국은 할머니 약해진 모습을 보니 본인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할머니를 대하겠다고 다짐하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죠. 언제까지 사실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사시는 날까지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으니 그나마 제 마음의 위로가 되더군요. 묵은 감정을 털어냈더니 제 마음도 편했어요. 하지만 형님네와는 확실히 해둬야 할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 문제죠. 재산 때문에 모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시는 만큼 받을 건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하던 날 형님네와 고모네를 불렀어요. 재산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저희가 바라는 시골 땅을 말씀드렸어요. 워낙 재산이 많은 분이라 저희가 원하는 건 고작 작은 시골 땅이었으니 형님네와 고모네도 순순히 주겠다고 하며 원만한 대화를 끝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는 걸 내켜하진 않으셨지만 수험생 장손에 혹여나 피해가 갈까봐 어쩔 수 없이 저희와 동행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집살이는 다시 시작되었죠. 가뜩이나 예민한 어머니 몸이 아파지니 더 예민하고 더 까칠해지셨어요. 아무래도 한 공간에 비교 대상이 없어지니 딸에게 대하는 건 그나마 나아지셨지만 아들 못 낳은 저에겐 여전히 까칠했어요. 그래도 아픈 어머니시니 참고 견뎌냈습니다. 병원도 꼬박꼬박 제가 모시고 갔고요. 간간히 형님네를 보고 싶어 하셔서 형님네도 많이 모셔다 드렸네요. 물론 당일날 갔다 당일날 오셨지만요. 그 하루 가는 것도 형님네는 생색 아닌 생색을 냈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장손이 오늘 너무 보고 싶다. 이따 큰애한테 전화해서 동훈이네 들른다고 전화해라. 우리 장손 공부하느라 얼굴 까칠해질까봐 걱정이다 애미야. 우리 강아지 이 할미가 보고 용돈 좀 지어줘야지. 수험생은 잘 먹어야 해. 얼른 전화 넣어라. 어머니, 동훈이는 형님이 알아서 잘 챙기죠. 우리 현진이나 용돈 좀 주세요. 어제도 할머니 드린다고 호빵도 사오고 했는데 애가 할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안 그래요? 현진이가 얼마나 착해요. 할머니 생각도 하고. 이제는 그냥 동훈이 얘기하면 현진이도 좀 챙겨줘라 대놓고 말했네요. 좋은 소리는 전혀 못 들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니 제 마음은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땐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어머님께 내내 하고만 살았거든요. 여자애는 냅두면 알아서 잘 큰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시집 가면 그만인 것. 뭘 따로 챙기게. 동훈이는 장차 우리 김씨 집안을 이끌 장손자 아니더냐. 너도 그러니 동훈이한테 잘해. 너도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아. 에휴. 어머님,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저는 현진이 하나로도 너무 행복하고 열아들 안 부럽네요. 아마 나중엔 형님이 저를 제일 부러워할 거예요. 요즘 세상에 딸이 얼마나 좋아요. 엄마 친구도 돼주고 빨리 현진이가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머님 속도 가끔 뒤집어 놨네요. 그때마다 어머님 못마땅해 하셨지만 사실상 병원 모셔다 드리고 밥 차려드리는 며느리는 저이니 그래도 전보다 시집살이는 덜했어요. 아마 제가 내공이 많이 붙은 것도 있었지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고 어느 날 어머님이 저보다 더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 만성으로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신장 이식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집은 비상이 걸렸어요. 신장 이식을 하려면 맞는 장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일단 가족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병원 측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때는 조금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검사를 해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았어요. 물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사실상 설마 우리가 맞겠어? 라고 생각하며 온 가족이 신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노모지만 그래도 신장을 이식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진다는 말에 아주버님과 남편이 저희를 설득해서 했네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부터 힘들게 삼남매를 키워왔으니 신랑과 아주버님 입장은 이해가 갔어요. 신장 이식해줄 마음은 절대 없었지만 그래도 형식상 신장이 맞는지 검사를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희 집에 벌어졌어요. 저희 딸과 큰집 아들 동훈이가 적합한 신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이 난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크게 못 박아놨어요. 우리 딸 신장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동훈이 신장이어야 한다.
제가 이기적일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장손사랑 유별 나셨으니 신장도 장손에게 받으셔야지 그렇게 미워하던 우리 딸이 줘야 하냐? 절대 안 된다고 못은 박아놨습니다. 형님네도 결과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눈치 싸움이었죠. 자기 자식 신장이식을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어머님 모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애한테 신장이식이라니 절대 안 돼요. 이번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동안 우리 현진이 너무 미워하셨잖아요. 근데 현진이가 신장이식을 해주는 거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신장이식 절대 안 시킵니다. 이건 더 이상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는 문제 같네요. 형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아직 애들인데 말이 안 되죠. 동서 마음 아주 잘 알지. 동훈이 절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동훈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식이란요. 어머님도 동훈이 신장은 절대 받지 않을 거고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엔 동서가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게 어때?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요? 자기 아들은 안 돼도 내 딸은 신장이식을 생각해봐라? 개념 상실인 줄 알았지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이제껏 그래도 잘 맞지 않았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제 딸은 이 집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 같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 이제껏 큰 소리 한번 낸 적 없는 사람이 그날은 많이 흥분했는지 큰 소리를 냈으니까요. 형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엄마 불쌍해요. 근데 우리 딸은 이식을 생각해보고 동훈이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형수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뼛속까지 이기적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너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해보라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네 형수한테 큰 소리를 내야겠어? 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네 형수는 동훈이가 장차 이 집을 이끌어갈 아들 손주니 이대로 한번 좋은 뜻으로 말한 것 같은데 너랑 재수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더 이상 이 문제에 화내지 마라. 그놈의 아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정말 끝을 내고 싶었네요. 처음으로 아들 없는 서름을 느꼈습니다. 우리 현진이가 아들이었다면 쉽게 얘기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신장이식을 하는 꼴을 보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강히 남편과 저는 같았어요.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우리 딸 신장이식은 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결론을 지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님이 현진이와 동훈이가 신장 적합자라는 걸 아셨고 그 후에 더더욱 현진이에게 신장이식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제 어머니지만 대단했죠. 얘기 들었다. 너랑 동훈이랑 신장이 적합하다는데 넌 이 할미를 두고도 모른 척 할 셈이냐?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다.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다더라. 동훈이랑 너랑 같은 것도 아니고 넌 시집가서 이제 살림만 하면 될 건데. 할머니,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 안 드세요? 할머니, 저 언제 한번 무릎에 앉혀주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저보고 신장이식을 해달라고 뻔뻔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저 정말 서러워요. 참고 이해해보려 해도 할머니 정말 미워요.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신장 아픈 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요. 어머님도 자식 있으시니 제 마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저 제 딸 몸에 칼 대는 거 못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진이 신장 절대 못 받고요. 어머니, 제 뜻 받아들여 주실 거라 믿어요, 저는. 너는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알아봤다. 아주 글러먹었어. 눈이 째진 게 현진이가 지혜밀 꼭 닮아서 희집가기도 틀려먹었어. 마음을 그렇게 쓰면 되겠니? 늙은 놈어 그냥 방치한다 이 말이냐 지금? 네가 내 아들이랑 살면서 이렇게 호사 누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지금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 너 내 시골 땅 달라고 했다며? 아주 돈만 아는 것. 속내부터가 틀려먹었지. 어머님 재산 중 제가 어머님 모시기로 하면서 조금이나마 달라고 했던 거 맞고요. 평생 어머님 모시면서 이 정도는 그이랑 저랑은 받아도 된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땅 때문에 어머님 모신 건 아니었지만 제 진심마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안타깝네요. 닥쳐! 무슨 속셈으로 우리 아들을 깨어낸진 몰라도 넌 처음부터 마음엔 안 들었다. 그러니 지혜미 닮아 저것도 저 모양이지. 시모가 노망이 들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듣자 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도 듣다 화가 났는지 어머님께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도, 제 딸 동훈이랑 차별하면서 키웠던 것도, 삼남매 키우면서 동생 영희만 대놓고 차별하실 때도 비겁하게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 말에 무조건 따랐어요. 신장 이식은 저도 못 시키네요. 어머니가 불효자라고 욕해도 할 말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동훈이 설득해 볼게요. 아마 동훈이는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손자니까 할머니 일이라면 당연히 말려도 해줄 거라 믿어요 저는. 뭐야? 어디 우리 장손 몸에 칼을 대? 그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절대. 내 착한 아들 어쩌다 이렇게 됐니? 다 저 여자를 잘못 들여서야. 네가 내 아들 조종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니? 아들 못 낳는 것 참고 살아줬더니 어디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 너랑 네 딸이랑만 마음 바꿔 해결하면 될 거 가지고 네가 지금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참이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 중에 제일 참을 수 없을 만큼 폭발이었죠. 그 말을 끝으로 저와 제 딸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편을 들어줘도 남편마저 꼴도 보기 싫을 정도였네요. 남편은 계속 전화로 저와 딸을 찾았고 저는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 눈물이 났어요. 며칠이 좀 흘러 제 마음이 진정돼서 형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 만나러 나갔어요. 이번엔 또 어떤 미친 소리를 하나 마음을 아주 가다듬고 나갔죠. 형님이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시모를 모셨다고 들었는데 꼴이 말도 아니어서 우스웠죠. 꼴랑 며칠 시모 모시고서 바로 쭈르르 전화라니 참 간사하다는 생각도 했네요. 어쩐 일이세요, 형님? 저희 얘기는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신장 이식에 관해서라면 전 할 말 없어요. 형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어머님, 지금 투석 하루하루 받기 힘들어 하셔. 고집 부릴 일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대로 돌아가시게 할 거야, 동석? 아니, 형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어머님 안타까우시면 동훈이 이식 받게 하세요. 그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동훈이 그렇게 아끼시는데 아끼는 손자 신장 받으시면 얼마나 춤을 추시겠어요? 왜 마음에도 안 드는 손녀 신장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제 뜻 정확해요. 동서, 원하는 게 또 뭐야? 땅은 얼마든지 말만 하면 더 줄 수 있어. 신장 하나 이식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니 우리 진짜 현진이 설득해서 이식받게 하자, 동서. 나도 동서 마음 잘 알지.
근데 현진인 여자이고 동훈인 남자이고. 아니 형님, 어머님한테 세뇌당하셨어요? 현진인 여자애라 이식해도 되고 동훈인 남자애라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런 말이라면 다신 전화하지 마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전 제 딸 불쌍해서라도 계속 이러면 그이랑도 이혼 예정이에요. 이번엔 어머님 모시는 것처럼 넘어갈 거라 생각 마세요. 기가 막혀. 진짜 뭐? 여자라서 이식이 가능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제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으니 다신 엮일 일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일어서려는 그때 시모가 형님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크셔서 굳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렸네요. 잔금 얼마냐부터 해서 형님은 당황한 듯 내내 이러면서 문자로 잔금이랑 계좌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요. 뭔가 돈 문제였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하고 자리를 박찼고 그 후 저도 사람인지라 형님께 딱 잘라 거절하고 나서 집 와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시간이면 안 된다는 어머님도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딸도 불행하게 한 것 같아 죄스러웠어요. 한참 울고 있던 중 조카 녀석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알았습니다.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그새 20대 초반인 남자애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벤츠차를 구매한 사진을 떡하니 표시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프로필 알림말은 할머니 사랑해요 였고요.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더군요. 신장은 손녀 보고 내놔라 그래놓고 차는 손자에게 사준다니 아까 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화한 것도 그렇고 어머님이 차를 바꿔줬나 싶어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더군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고 방금 전까지 집에 와서 울고 있던 제 자신이 정말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제 그 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불행의 길로 걸을 순 없기에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해야 했어요. 저랑 제 딸인지 그 집구석인지 만약 그 집구석을 선택한다면 가차없이 이혼하고 그 집과 손절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뿐인 제 딸과 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겠다 했어요. 남편을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선택하라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제 딸을 선택했고요. 이제 부모라도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얘기하길래 마음 다잡고 새 식구 행복하게 살자고 했네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안 돼 어머님이 위급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도 헐레벌떡 나가고 저도 너무 놀래 경황이 없이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고 이 모습이 마지막이구나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벌어지는 광경은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차례 위기가 온 어머님은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저희 딸에게 옆에 있던 가습기를 내던지며 아주 병실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셨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도요. 누가 반긴다고? 그 예미의 그 딸이지. 우리 아들 깨어내서 나 등지게 만들고 아주 나쁜 것들. 내가 니들을 용서할 것 같아? 어머니, 고정하세요. 지금 그렇게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진정하세요, 어머니. 제가 이래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제 딸은 울고만 있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철없는 장손 조카가 들어왔어요. 한 손엔 어머님이 사준 차량키를 들고 들어오는데 제 눈이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 못다한 말이나 하자 싶어 아주 세기를 박았네요. 이제 마지막이니 말할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희가 당해온 세월 알면서 모른 척 하셨죠? 어머님, 제가 그래도 어머님이라고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했던 마음 싹 다 거두고 싶네요. 어머님,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렇게 옛날부터 저 아들 못 낳는다고 못 잡아먹어 하시고
우리 딸 마음 아프게 하신 벌 달게 받으신 거라고요. 알아요? 저 어머님 이제 돌아가셔도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어머님 좋아하는 장손 차 바꿔주고 용돈 주고 할 생각에 우리 딸 용돈 한번 챙겨준 적 있어요? 그래놓고 신장이식을 해달라니요. 저 이제 이런 집구석까지도 아는 집이랑 다신 안 엮일 거예요. 그리고 형님, 아주버님, 동훈이 너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언젠간 피눈물 나는 날 올 겁니다. 눈이 한번 돌아가니 저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병실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던져대며 악을 써댔습니다. 삽시간에 병동 경호팀이 올라와 저와 제 딸을 둘러싸고 진정을 시키고 끌어내려 했죠. 병동 경호팀이 올라와 저희를 끌어내려고 하니 이제서야 할 말이 생각났는지 형님이 나서서 또다시 불을 지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병동을 아수라장 만들었죠. 이래서 동서랑 나랑은 안 되는 거야. 어디 교양 없이 병원에서 소리를 질러? 아니, 어머님 모셔서 땅 내놓으라고 할 땐 언제고. 어디 이제 와서 어머님 혼자 모신 것처럼 효법 코스프레야. 아주 웃겨 정말. 아주 독한 것. 어떻게 이식을 못하게 해? 하? 그 말을 끝으로 병동 경호팀이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형님 머리털을 다 뽑아놓은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소리소리 지르며 울고불고 난리치시고 가족들도 말리고 아주 한 번 눈이 돌면 못 볼 걸 보여준다는 거 제대로 보여주고 왔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말리다가 한참 머리털을 뽑자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 딸이랑 함께 집에 가자더군요. 남편한텐 미안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어머님이고 형제인데 그래도 병실을 나와서 남편이 저랑 딸 마음부터 헤아려줘서 좋았네요. 지금은 시어머님과 형님네와는 인연을 끊었지만 고모네랑은 간간히 연락을 하고 삽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이식을 받지 못해 투석받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날 많이 울었네요. 저랑 제 딸은 빈소에 가지 않았지만 남편은 잠깐 다녀왔고 아예 그 후로 형님네랑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어머님, 그리고 애증의 어머님, 많이 미워했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잠든 그곳에선 편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이 어머님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어 생각나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애증의 관계 있으시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